김원웅이 그 당시에는 아주 힘께나 쓰던 사람이니까 자기 엄마를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친언니, 그러니까 이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모가 공적이 되어 있는데 이 공적도 다 조널선, 자기의 어머니 공적으로 다 돌렸던 그런 의혹이 있다. 친북 위조 의혹, 유공자를 걸러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공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 예, 이 여러 가지 유공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3주 전에 5.18 유공자 가짜들이 숟가락을 얹은 게 그대로 드러났다 하는 얘기죠. 언론인들이 약한 언론 분야의 그 퍼센트 30% 이 3명 중에 1명은 실제로 5.18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냥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35% 제가 수치를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5.18 유공자, 정말 5.18가 민주화 운동으로서 대기에 현지에서 활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5.18 정신에 따랐던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광주에 있지도 않고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전혀 딴판인데 나중에 민주당 정권에서 정권을 잡고 슬쩍 집어넣은 사람들이 3명 중에 한 사람 약 30%가 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방송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저에게도 피드백을 많이 보내주었을 텐데요. 네,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부처, 국가보훈처, 처는 이제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 장관급이죠. 당연히 국가보훈부 장관이 박민식 그 처장에서 장관으로 승격이 된 것이죠. 부서의 격상이 되면서 그 수장이 차관에서 장관급으로 돼 있는데, 네, 이번에 8.15를 앞두고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해서 상당히 큰 지금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시각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지금 내용입니다. 네, 동학 유공자도 있습니다. 폴폴님이 말씀해 주셨군요. 동학 유공자. 동학임은 뭡니까? 전봉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녹두장군 전봉준이 앞장을 섰던 동학 운동, 거기에 대한 유공자도 별도 있습니다. 우리 폴폴님이 알려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현장에 들어오신 창훈님 감사합니다. 박경현님, 네, 낭만치킨님 좋습니다. 영관지키님 들어오셨군요. 네, 바로 친북 위조 의혹한 독립유공자를 걸러내겠다. 이게 바로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상당한 공을 들여서 이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왼쪽은 새로 독립유공자로서 서운을 할 만한 분이 2분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독립유공자로 뽑혔던 사람이지만 이제 박탈을 해야 되겠다. 이 선정 자체가 매우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뭡니까? 문재인 정권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 그들만의 리그로 자기들 아름아름으로 유공자를 선정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혜원, 김원웅 얘기가 나오죠. 손혜원은 아버지 김원웅 광복회장,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광복회장인데 그 파문을 일으키고 돌아가셨죠. 네, 눈을 감아서 더 이상 파문은 확산이 안 됩니다만은, 네, 일단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이름이 손용우군요. 손용우 2018년에 건국훈장 예족장을 받았는데요. 민족의식 고취운동으로 일제 때 징역형을 받았다. 민족의식 고취운동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일제 때 징역형을 받았다 하는, 일제 때 징역형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공적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광복 후 공산당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그리고 남파 간첩의 의혹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사실 됐습니다. 손혜원 그 아버지가 남파 간첩이었다 하는 그런 제보도 쏟아졌고요. 광복 후에 공산당 활동을 한 그런 흔적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뭐 민주당 정권, 즉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권 때 이 손혜원의 부친
이 사람을 바로 건국훈장으로 추서를 한 상황. 이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시끄러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김원웅의 아버지 엄마도 다 건국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김근수, 김원웅의 아버지입니다. 부친인데 1977년엔 건국포장, 그리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두 번이나 훈장을 줬군요. 대한광복군 활동을 했다고 해서 훈장을 줬는데 동명이인 공적을 도용했다는 의혹. 이것도 아마 제가 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명이인, 즉 김군수라는 동명이인의 공적을 도용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웅의 모친 어머니의 전월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한광복군 활동으로 했다고 해서 건국훈장을 수여가 됐는데, 이후에 친언니 공적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김원웅이 그 당시에는 아주 힘께나 쓰던 사람이니까 자기 엄마를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친언니, 그러니까 이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김원웅의 입장에서는 이모가 공적이 되어 있는데, 이 공적도 다 전월선, 자기의 어머니 공적으로 다 돌렸던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의혹인지 아니면 팩트인지를 정확히 앞으로 살펴봐서, 만약에 그야말로 숟가락 얹은 그런 상황이라면 서훈을 박탈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그 화면에 가운데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전월선으로 돼 있습니다. 자기 엄마의 공적을 만화로 그린 적에 옆에 그래서 비교를 한 그 사진입니다. 김구나, 이봉창의 나 이봉창, 김구의 백범일지. 이거보다도 자기의 엄마 전월선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두껍죠. 이봉창, 김구 책을 합한 것보다 더 두꺼운, 정말 참, 뭐 전월선이란 분이 물론 뭐 공적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오히려 저런 친언니 공적을 가로챈 김원웅이라든가 이 후손들이 오히려 자기 엄마의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김구, 이봉창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책보다, 두 권을 합한 책보다 전월선 내용이 더 저렇게 두껍고 공적을 찬양 미화하는지요. 저 책은요, 백인 만화 프로젝트로 제작했던 책입니다. 김원웅이 자신이 광복회장 재직 당시에 독립운동과 백인의 만화 프로젝트 제작했던 그 책인데, 저렇게 그러니까 참 정말 내로남불에 저 사람들은 아주 익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는 무조건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오히려 김구보다 이봉창보다, 둘이 김구와 이봉창을 합한 것보다 저렇게 찬양과 미화를 했다는 데에서 참 저거는 말이 안 되죠. 말 안됨. 제가 딱 세 글자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말 안됨. 김원웅 씨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제가 김원웅을 위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지만, 이미 고인이 광복회장 말년에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 어떤 그 카페 수익금도 또 자기의 개인 돈으로 사용을 해서 정말 아주 후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몇 달 안에 또 사망 소식이 들리더군요. 부고. 그래서 하늘이 참 일찍 부른 이유가 따로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박탈 후보 손혜원, 김원웅의 부모가 그런 의혹을 받는데 서훈을 준 그 당시에 어떤 그 정부 어떤 생각으로 졌는지는 뭐 그들만의 리들, 그들은 참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걸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봉암과 김가진,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왔던 애국, 애족 이 행동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았죠. 죽산 조봉암 88년에 태어나셔서 5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1에 돌아가셨군요. 이분 죽산 조봉암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이름이죠. 3.1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고 초대 농림부 장관, 그리고 2대 국회 부의장까지 잘 올라가셨는데, 간첩대와
이른바 일본의 친일 활동을 했다고 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사실은 크게 이 평가를 받지 못한 불운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를 해서 집행이 됐죠.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은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상황이신 건데 2011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이. 그때 무죄가 선고, 이미 본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무죄가 선고돼야 물론 뭐 기록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을 하는지는 우리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 일제에 150원 냈다고 해서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분이고요. 김가진 독립협회 창설을 참여하고 독립문 조성에 기여를 했는데 일제시대에 남작직위를 수여했다고 해서 그가 애국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즉 조봉암과 김가진 선생은 새로운 서운의 대상자로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더 앞서서 설명을 했던 김원웅의 부친 모친 또 손혜원의 부친 이 사람들은 서운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파들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루카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토미니스님, 그래서 내년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용환 부부는 유공자 신분을 반납했다고 하죠. 부끄럽다면서요. 예, 세븐님 그렇습니다. 지금 충북 지사로 있는 김용환 부부, 저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을 살펴보시죠. 수박 본색, 참 이제 수박과 참외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될 그런 계절인데 수박이 여의도 정치를 설명하는데 항상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박의 본색. 호남행 이낙연, 이재명을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이낙연이 호남의 상징인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광주의 망월동에 있는 5.18 민주화 묘역을 방문을 해서 저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 핵심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했더니 대선 이후 총선까지 깽판 넣으시겠다? 지금 저 안경 쓴 사람은 누굽니까? 네, 리짜이밍입니까? 리짜이밍? 이재명의 중국식 발음이 짜이, 있을 제자를 짜이, 밝을 명장을 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싱하이밍, 싱하이밍은 바다의 자의 밝을 명, 그래서 싱하이밍 그렇게 되고 이재명은 이제 리짜이밍인데 물론 이렇게 리짜이밍 하면은 중국 대사 관저를 방문해서 했던 그런 옛날에 그 조공을 바친 속국의 리더로서의 어떤 그 머리 조아림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짜이밍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 대선 이후 총선까지 깽판 놓으시겠다고 바로 뒤를 돌아다보고 힐난을 합니다. 누구? 이낙연. 대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처음으로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한 게 바로 이낙연의 캠프에 의해서 이낙연은 사람이 바로 이런 면이 있다. 저렇게 대장동 개발할 때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들한테 이 보장을 하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나중에 자기가 쓰기 위해서 돈조 수지에 이 파킹을 해놨다. 이런 요지의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선에도 나를 죽이려고 깽판을 놓더니 이제 총선까지 깽판을 놓으시겠다라고 저렇게 딱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낙연이 광주를 방문을 해서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뭡니까? 혁신위원장 김은경인가요? 혁신위원장이 지금 2달간의 활동 시한으로 뭔가 민주당의 새 판을 깔기 위해서 하는데 시작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이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게 이제 주로 김대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 정당의 민주당은 안 그랬다. 최소한도 도덕성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자체가 도덕성이 제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가 그래서 온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도덕성을 이전처럼 회복을 시키는 것이다. 네, 이런 기자회견을 광주 가서 하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아주 째려보고 지금 아유 저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만평 어떤 내용인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불체포 특권 포기 혁신이, 그래도 또 혁신이가 나오네요.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건데 저 뭡니까? 저게 타조입니까? 뭐 큰 날짐승 얘기인데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혁신위원회. 그렇군요. 혁신위원장 아까 얘기한 외대 한국외고대 김은경이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팻말을 들고 앞장섰는데 정작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 쳐다보지도 않고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혁신이대로 저렇게 안 되면 그 말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렇게 제일 혁신의 대상으로 이 팻말을 들었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을 하더라.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을 제목에 썼군요. 네, 오늘 두 개의 만평, 최근에 어떤 이슈라든가 민주당의 내홍, 이런 것들, 또 이낙연과 이재명의 넘어올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골,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짚어준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